여러분, 국제 유가가 3년 이내에 100달러까지 올라간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3년 이내에. 빠르면 2년 이내에도 100달러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에 전략가예요. 프란시스코 블랑코라는 전략가가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3년 내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야, 100달러 간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충격을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도요. 이게 적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70.25달러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는요. 배럴당 67.7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예,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요. 이게 작년에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던 석유예요. 그런데 지금은 67.72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201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니까 벌써 이제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갔죠. 북해산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오페크라고 서울 석유 수출국 기구입니다. 오페크가. 근데 이 오페크에서도요. 증산을 하고 있어요. 증산을. 사우디아라비아도 하루 100만 배럴씩 감산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소비가 지금 그만큼 늘고 있고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 지금 70달러 이렇게 가던 것이 결국은 3년 내에 100달러까지 간다. 이러니까 시장이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달러 가면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유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원자재들도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다른 원자재들도. 목재 보세요. 목재를 보면 275%입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하면 거의 4배 올랐다는 거예요. 4배. 가솔린도 102% 2배 올랐죠. 원유도 2배 올랐죠. 구리도 거의 89%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대두, 천연가스, 설탕, 은, 금, 백금, 밀가루, 면, 커피 할 것 없이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안 오른 게.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니까 곡물 오르죠. 원자재 오르죠. 그러면 중간재 오를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 인상해야 됩니다. 제품 가격.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최저임금의 어떤 모양새까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얼마나 많이 올렸습니까? 여기에다가 주 52시간제 도입해서 기업 부담이 많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법인세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세제 혜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법인세도 올리고 세제 혜택은 없앴습니다. 기업 부담을 키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된다. 더 많은 제품 가격을 올렸을 때 저는 초인플레이션이 터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말입니다. 이미 미국 시장은 초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읽히고 있어요. 읽히고. 지금 4월에 4.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통화당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아니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요. 아니야. 지금 일시적이 아니라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이야. 앞으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수가 있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요. 우리는 더하죠. 돈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푸는 데다가 여기에 기업의 어떤 비용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이 오른 가격을 가게가 소비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가게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게가 소비를 안 할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해서 번 돈도 줄어들고 사업해서 번 돈도 줄어들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게가 소비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소비가 그만큼 준다면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은 떨어지는, 쉽게 말하면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그 강도가 더 세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4월에 생산자 물가를 보면 6.2% 미국이 올랐습니다. 우리도 많이 오르고 있는 편이죠.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건 결국 5월에 소비자 물가는 더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혹자들은요, 지난달에 어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 5월에, 그러니까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 5월에는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어떤 요소로 보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거다.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금리를 인상할 거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심도 있게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내 자산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현금도 일부 가지고 있고요. 주식도 가지고 있고요. 금도 가지고 있고요. 달러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채권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을 다시 사기는 좀 요즘은 그러니까 부동산은 빼도 될 겁니다. 나머지 5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그리고 원자재라든가 이런 실물의 투자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고 하면 채권이 아니라 주식 비중은 좀 줄이는 게 일반적이죠. 코인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은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벼락부자가 되겠다고 코인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